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를 AI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노인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 부부의 아주 평범한 식습관 때문에 온라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한 사람만 벌고 아이는 없는 부부예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을 싹 다 배달 음식으로만 먹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논쟁은요, 사실 SNS에 올라온 정말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분이 그냥 자기네 집은 이런데 이게 좀 특이한가 싶어서 물어본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딱 두 사람이 사는 집이고요. 아이는 없어요. 한 명은 밖에서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는 외벌이 가정이죠. 그런데 이 집은요, 모든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혹시 저희 같은 집 드문가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이 말이죠. 와, 정말 상상도 못할 비판의 폭풍을 몰고 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격렬했어요. 가장 먼저 쏟아진 비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애도 없는데 저런다고요? 그건 배우자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큰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아주 날선 지적이었죠. 비슷한 댓글이 계속 달렸어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 위해서 최소한 밥 한 끼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벌이 가정이라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안에서 살림하는 사람, 이런 역할 분담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저건 그냥 양심이 없는 거죠. 라면서 집에 있는 사람을 거의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격한 반응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혼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완전 이혼 사유인데요. 진지하게 부부 상담 프로그램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그냥 밥 시켜 먹는다는 얘기가 어쩌다 한 가정의 파탄을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막 비난이 들끓는 와중에 슬슬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현실적인 반론들이었죠. 바로 이 댓글이 분위기를 바꾸는 신호탄이었어요. 어떤 분이 유머러스하게 딱 글을 남겼죠. 캐캐캐캐 그 집 우리 누나 집인데 다들 왜 이렇게 과몰입해요? 진짜 웃겨 죽겠네. 이 한마디에 팽팽했던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요. 생각해보면 두 식구 먹자고 이것저것 장 봐두면 꼭 남아서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차라리 딱 먹을 만큼만 시켜 먹는 게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또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시간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시됐어요. 예를 들면 만약 집에 있는 사람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요?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요리에 재능이 없어서 밥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이 모든 게 두 사람이 서로 좋다고 합의한 거라면요? 와, 이 댓글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른 거죠. 진짜 문제가 있다면 남들은 어떻게 살지? 하고 물어볼 게 아니라 둘이서 대화를 해야죠. 맞아요.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 둘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요, 사실 배달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소통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말하지 않은 기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맘을 알아주겠지,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혼자 기대하는 거예요. 왜 버르니까 당연히 한 명은 집안을 해야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걸 사업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럼 이해가 확 돼요. 친구 둘이서 회사를 차렸는데 누가 사장이고 누가 영업할지 누가 돈 관리할지 아무것도 안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제대로 돌아갈까요? 얼마 못 가서 서로 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하면서 싸우고 망하겠죠. 부부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내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다 보면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만든 규칙이 지금도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아니라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기대하고 또 혼자 실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는 어떤 침묵의 규칙이 있나요? 오늘 용기를 내서 그 침묵을 깨고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